퇴직금은 있는데 어떻게 불리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전하게 은행 예금으로 두자니 이자가 시원찮고 투자를 하려니 이 큰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퇴직금 투자의 방향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퇴직금 투자를 앞둔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주식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적립식으로 조금씩 넣는 게 좋을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S&P 500을 기준으로 연구 결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억을 S&P 500에 투자했을 때 예시인데요. 10년 후에는 수익이 약 1억 원의 차이로 한꺼번에 투자한 쪽이 더 많았습니다. 20년 후에는 약 2.8억의 차이가 있고요. 30년 후에는 약 7.5억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더 좋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상 그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퇴직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하고 전 재산 다 바쳐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코로나19 같이 경기 침체가 왔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소득이 없는데 내 재산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퇴직 직후 큰 하락장에서 80% 이상이 자산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적립식으로 조금씩 넣는 게 좋다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한 번에 넣는 투자보다 심리적 안정이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매수를 망설이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너무 떨어졌는데 조금만 기다리자. 상승장에서는 이거 너무 올랐는데 좀만 기다리자. 안 그래도 퇴직하고 나서 시간도 없는데 수익률도 놓치고 그렇다고 수익이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기대 수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시 투자와 분할 투자, 그리고 현금과 채권, 이 세 가지로 투자 비중을 나눠야 한다 라고 합니다. 가장 추천되는 비율은 4대 3대 3인데요. 일시 투자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P 500과 같은 장기적인 우상향인 시장은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즉 장기 수익률 확보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하락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락장에는 심리가 가장 큰 적입니다. 심리가 불안해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비중을 나눠 분할 투자를 섞어주는 겁니다. 분할 투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폭락하는 시장에 리스크를 덜어주고 심리 안정에도 큰 힘을 줍니다. 단 투자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니 꼭 투자 기간과 매수일을 정해놓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중 3억을 분할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3억을 1년 또는 2년에 걸쳐 나눠서 투자를 하고 매수일은 매월 1일에 매수한다. 이렇게 정해놔야 하락장이나 상승장에 매수 결정을 망설이지 않고 계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현금과 채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투자에 안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투자 자산 전부를 일시 투자로 넣어놨다면 하락장 때 생활비를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그럼 투자 계획이 틀어지게 되죠. 현금이 있으면 하락장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은 변동성이 낮고 이자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자산입니다. 경기 침체나 금리가 인하할 때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폭락장 때는 채권을 팔아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율을 나누면 이익이 너무 적어지지 않나요? 우리는 퇴직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수익이 적은 게 아니라 수익이 사라지는 겁니다. 투자 비중을 나누는 것도 수익을 지키기 위함이죠. 한평생 일에 모아온 퇴직금이라면 그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중을 나누는 것도 알았고 이제 뭘 사면 되나요? 일시 투자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인정받는 워렌 버핏은 유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긴 자산 현금의 90%는 S&P 500에 10%는 단기 국채에 넣으세요. 인생에서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할 만한 유언에서 S&P 500을 얘기했습니다. S&P 500의 최대 장점은 장기적으로 기대 수익이 안정적인 것과 영구 손실 위험이 적은 것입니다. S&P 500은 상장 이후 연평균 10%씩 성장했습니다. 결국 100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오른 것이죠.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역사적 데이터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개별주와 달리 영구 손실의 위험이 적습니다. 미국 상위 50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 망한 기업들은 퇴출, 성장한 기업들은 편입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회복 불능한 사례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퇴직금 투자의 40%를 일시 투자로 결정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시 투자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퇴직금의 40%를 투자하는 만큼 가장 기대값이 안정적인 투자여야 합니다. 안정과 장기적인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S&P 500이 일시 투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분할 투자는 어떨까요? 분할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을 잘 맞춰보자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투자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적합한 건
VTI라고 생각하는데요. VTI는 미국 시장 전체를 모두 담은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TI의 장점은 미국 시장 전체 기업이다 보니 분산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도 가장 낮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도 10% 정도로 꾸준하고 또 안전한 편입니다. 그럼 결국 S&P 500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차이점을 말해보자면 VTI는 미국 시장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대형주든 소형주든 잘 나가든 망하든 모든 기업을 담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일시 투자는 경기 침체가 오면 버텨야 하는 상황인 반면에 분할 투자는 회복이 느린 타이밍에 계속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평균 단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일시 투자에 비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분할 투자의 선택형으로 QQQ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QQQ는 미국 나스닥에서 대형 성장주 상위 100개를 모아놓은 ETF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성장주들만 모아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QQQ는 변동성이 핵심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오르는 속도가 남다릅니다. 전체 시장이 10% 오를 때 QQQ는 15에서 20%가 오릅니다. 하락장에서도 회복되는 속도가 비교적 더 빠르고요. 이유는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 보통 성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 아니 그러면 가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것 또한 변동성인데요. 상승장일 때 더 오르지만 하락장일 때 QQQ는 더더욱 내려갑니다. QQQ 역사상 최악의 구간이 2000년도에서 2002년 닷컴 버블 붕괴인데요. QQQ는 이때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이 약 마이너스 8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왜 추천한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다들 어떠셨나요? 지금 사야 된다, 올라간다 이러시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의 희망이다.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성장주입니다. 반도체, AI와 같은 혁신 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이 미래의 큰 흐름을 묶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분할 투자로 평균 단가를 완충시킬 수도 있고요. 선택형으로 추천드렸지만 자산의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는 역할로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선택하신다면 분할 투자 자산에서 VTI와 QQQ의 비율은 2대1로 추천드립니다.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돈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현금과 채권입니다. 채권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채권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국가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권에는 만기가 있는데 이 만기에 따라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로 나뉩니다.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채권의 가격은 만기에 따라 변동성이 달라집니다. 만기가 길면 변동성이 크고 만기가 짧으면 변동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채권이 만들어지면 그 채권의 이자는 고정입니다. 근데 이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점의 금리, 그 금리에 따라 결정돼요. 예를 들자면 금리가 낮을 때 발행된 채권은 연 1% 이자, 금리가 높을 때 발행된 채권은 연 5% 이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그럼 단기채는 기간이 짧으니까 상품을 갈아타면서 금리에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적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리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퇴직금 투자에서 채권을 단기채로 추천합니다. 안전한 시스템으로 말이죠. 제가 추천드릴 채권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Shares Short Treasury Bond라는 ETF인데요. SHV라고도 불립니다. iShares는 브랜드 이름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 브랜드라고 합니다. Short는 단기를 의미하고 Treasury Bond는 미국 국채를 의미합니다. 재무 애널리스트들이 현금 대용 안전자산으로 자주 언급하는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미국 국채여서 신용 위험은 거의 없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기가 짧아서 금리가 바뀌어도 변동이 적습니다. 만기는 1에서 3년으로 적당하고 거래량도 많아서 사고 팔기도 쉽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변동성이 적고 이자도 나오면서 안정적인 상품이라 퇴직금 투자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만기가 0에서 3개월인 초단기 미국 국채입니다. 사실상 현금에 가까운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가격 변동은 거의 없으며 ETF 형태의 현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주식이 급락하거나 타이밍을 기다릴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기자금인데 확실한 이자 수익까지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이점이 있어 추천드려봅니다. 마지막 3번째는 iShares TIPS 본드 ETF인데요. TIPS는 미국 물가 연동
연동 국채라는 뜻인데요. 물가에 따라 원금이 조정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도 커지고 물가가 낮아지면 원금도 적어집니다. 이자는 커진 원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에 적합하죠. 현금은 물가가 오르면 가치가 하락하는데 팁스는 가치를 유지합니다. 많은 자산운용 전문가들도 물가 상승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으로 권유하곤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투자를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았는데요. 투자는 이익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이익을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었죠. 투자의 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2원칙은 그 1원칙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키는 투자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 투자금을 나누는 비중도, 추천 종목도 자기가 공부를 해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지 명확해집니다. 추천한 대로 넣었는데 마이너스라고 저를 미워하시면 그건 좀 섭섭해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퇴직금 투자에 공부할 열정이 조금이라도 생기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쉽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재밌는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